자, 오늘 오전 영상에서부터 우주의 기운이 좀 상승을 부르고 있다 라고 아침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9시경에 CPI가 예상치 혹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FOMC의 경우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모레지만 어쨌든 보다 완화된 스탠스로 금리 동결을 지금 점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제 차트는 하락 이후에 지금 계속 저점은 지금 다시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아직까지 횡보라고 봐도 되겠지만 아마 오늘 저녁 9시에 CPI 발표와 함께 상단으로서의 추세 전환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CPI와 FOMC 자체도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좀 서브 이슈들도 이제 시장의 상승을 좀 점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슈를 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 이슈 체크하기 전에 저희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정보란에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걸어 놨고요. 댓글에 고정 댓글로도 텔레그램 댓글 걸어 놨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 이제 이런 정보 공유방에서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도 같이 받아가시고요. 현재 상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안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1대1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교재도 또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수익 볼 수 있는 포지션을 내드리는 그런 관점방도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를 드리고 뭐 보면 뭐 아까 30% 넘게 이제 이렇게 수익을 본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꼭 들어오셔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서브 이슈 첫 번째는 일단 게리 겐슬러라고 SEC의 의장입니다. SEC 회장이죠. SEC의 위원장인데, 첫 번째로 10일에 급락을 이끌었던 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건이 이 SEC의 게리 겐슬러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친가상자산 인사였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로부터 이제 벤치를 맞아요. 이분이 바이낸스에다가 내가 이제 바이낸스의 고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사실상 거절한 걸로 보입니다. 고문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SEC에 취임을 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SEC는 목적이 이 증권성 여부, 이제 가상화폐들의 증권성 여부를 바탕으로, SEC는 결국 증권성 여부를 바탕으로 거래소들의 목줄을 틀어주겠다 라는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이고, 현재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장인 SEC의 회장인 게리 겐슬러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의원인 미국 하원 의원이에요. 미국 하원에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회의만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원에 제출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국가적인 제약을 가하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충분치 않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암호화폐계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서브 이슈를 한번 볼게요. 미국이 누르면 홍콩이 줍줍. 이제 이 내용은 오히려 미국의 이러한 이제 제소 자체를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제소로 보는 시야가 많습니다. 지금 SEC가 이제 거래소들의 고삐를 좀 쥐는 동안에 홍콩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래소 유치 공세를 펼치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처럼 미국 시장에 좀 특화된 거래소들은 타격이 커요. 특히나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이런 오퍼가 또 더욱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요.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 제소를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오히려 지붕만 좀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든 경제 사회 부분에서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죠.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엄청나지만 이게 지금 가상화폐에서는 사실 국가를 초월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의 개별 제재로는 시장에 큰 타격을 미국만의 단 가상자산은 다르다. 그래서 미국만의 개별 제재로는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증권성에 대한 해석이 벌써 미국과 한국이 달라요. 뭐 이게 지금 다 통일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뿌리를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게 가상자산입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이 가진 매우 강력한 장점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국을 패싱하려 한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미국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SEC를 통해서 제소를 받은 거래소에 이제 CEO인 창펑자오가 한 말이 있죠. 암호화폐 업계는 단결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단결할 것이라고 창펑자오가 이제 성명을 냈어요. 성명문을 냈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하나 둘 슬슬 행동하는 곳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를 통해서 증권이라고 딱지를 받은 코인 중에는 에이다도 있죠. 에이다의 경우도 바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카르다노의 이제 찰스 호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대표인데 에이다를 처음에 ICO 초기 코인 공개죠. ICO를 할 때 주 마케팅 포인트가 일본이었다. 미국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SEC의 주장처럼 미국이 에이다를 증권으로 팔고 말고를 판단할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에이다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플의 또 CTO인 이제 데이비드 슈와츠가 에이다를 2차 유통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SEC가 이를 증권성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끼리 이제 똘똘 뭉치는 거죠. 그게 뭉치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SEC의 감정이 안 좋죠. 리플도 지금 SEC와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스탠스를 자꾸 취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미국이 입지만 좀 좁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실제로 좀 이러한 내용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SEC의 제소 이후에 시장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5%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크게 시장은 SEC의 제소 이후로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아직 회복 못한 알트들만 조금 올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리플 CTO 얘기가 나왔는데 흰먼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먼 문건. 지금 흰먼 문건 공개로 인해서 리플이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는 리플 흰먼 문건으로 인해 SEC 승소 기대감이 있습니다. 흰먼 문건의 공개 일자는 이번 달 13일이에요. 13일 오늘이죠. 흰먼 문건은 뭐냐면 2018년 6월에 SEC의 임원이었던 윌리엄 흰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SEC의 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성에서 빠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 리플도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리플이 이거를 원래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문건이 공개가 계속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공개 요청을 계속 했는데 18개월 동안 총 6번의 법원 명령이라는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공개가 되었어요. 공개가 결정이 되었어요. 이때 SEC가 문건을 거절한 이유가 굉장히 웃깁니다. 아무런 규제라든지 정리가 된 어떤 법리적인 해석도 없이 코인을 증권으로 판명짓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걸 좀 공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SEC 내부에서 개방성과 솔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흰문 문건을 봉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SEC 내부적으로도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갈린다라는 얘기인데,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증권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지금 유도하고 있죠, SEC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역시나 법원은 이제 SEC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흰문 문건이 공개되기 직전입니다. 리플을 대표하는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3분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 말대로 3분기 안에 소송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제기되었던 이제 증권성에 대한 의혹들도 판례로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소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SEC가 제소를 했는데 SEC 내부 임원이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발언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제 SEC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그 발언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거시적인 내용들과 이슈들은 뭘 뜻하냐, 미국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자가당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오히려 이 시점을 바탕으로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패싱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인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좀 각국의 코인에 대한 관점이 보다 좀 선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FOMC와 CPI 영상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실시간 관점 공유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거 외에 서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진 듯한데, 이런 이슈들도 다 염두에는 두시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어쨌든 코인 시장에 어떤 파급을 또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숙지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또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어요. 공유를 지금 다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오후 9시 CPI 공개 시점과 맞춰가지고 다시 또 브리핑이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